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도 계속 이어서 가볼게요. 2번입니다. 왼쪽에 2번부터 해서 근무지 무단 이탈 이 사건인데요. 이게 뭐냐면요. 대전 법조비리 사건이라고 이것도 어마어마한 사건이었습니다. 그 부장검사 출신의 변호사가 대전 지역의 사건을 싹쓸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좀 이상하다 했는데 막 조사해 보니까 판사, 검사, 뭐 그다음에 경찰, 뭐 한 300명이 연루돼 가지고 거기다가 사건 몰아주고 막 이제 소개비 받고 이제 그랬던 사건이에요. 근데 이게 어떻게 흘러갔냐면은 검찰 내 수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경찰 뭐 수사기관 내를 수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요 사건은 뭐냐면 그 당시에 이제 검찰 안에 그 심재륜 씨라고 이제 꽤 지위 높은 당시 한 검사장 정도 되는 급이었는데 이분이 이제 뭐랄까 좀 바른 말 이렇게 하는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같은 검사들도 막 비판하고 막 그랬거든요. 뭐 예전에 호남 쪽으로 이렇게 발령 받았는데 호남 조폭들하고 검사하고 막 하하호 하면서 룸싸라고 술 먹고 막 그런 거 보고 막 대놓고 비판하고 막 이제 이러니까 속칭 미운 털이 박힌 거죠. 근데 요 사건에서 그 법조비리 핵심인 변호사가 이 심검사한테 돈 줬다고 진술한 게 있다라고 언론에 빵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검사는 나 절대 안 받았다. 절대 아니다. 막 하면서 하는데 근데 화살이 이제 그쪽으로 막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제 나와가지고 막 근무지 무단 이탈해서 여기 이제 시작 나오죠. 외부에 지금 자신의 상사 비판하는 기자회견. 검찰 조직 자체가 썩었는데 왜 나한테 덤탱이를 씌우느냐. 나는 실제로 받은 적도 없고 뭐 만난 적도 없고 막 저거 다 허위다. 막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항변을 한 겁니다. 근데 이제 외부 나가가지고 기자회견 했는데 검찰 조직 내에서는 근무지 무단 이탈이네 하면서 면직 잘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 가지고 소송을 제기한 거죠. 면직 처분 취소송 제기했는데 대법원에서 결국 위법하다라는 판결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다시 복직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퇴임하고 그렇게 했던 사건입니다. 참 이것도 골 때려요. 이 뒤에도 진짜 얘기 많은데 어쨌든 여기까지 딱 커트하고 자, 요 기억만 하세요. 심재륜 검사장 면직 처분 이제 위법하다. 너무 과하다라는 거. 그러니까 지금까지 잘 해왔는데 근데 그런 뭐 범죄자 로 지목된 사람의 진술 하나 가지고 잘라버리는 거 이건 너무 과도하다. 이제 이렇게 본 거죠. 3번 더 봅시다. 자, 공정한 업무 처리에 대한 사의로 고맙습니다 하면서 30만 원 두고 갔다가 이제 두고 갔어요. 그러니까 피동적으로 수수했다. 그분이 나 두고 갔어? 한 다음에 이제 다음날 생각해보니까 이건 아니지 하면서 이제 다시 돌려준 거예요. 근데 그거 가지고 해임한 건 너무 과도하다라는 거. 너무 과도하다. 물론 이거 뭐 적절한 건 아니지만 과도하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뭐 이런 거는 이거 여러분 읽어보시면 다 자를만 하구나라는 이제 그런 것들입니다. 뭐 스스로 사례 요구하거나 이제 이런 것들. 자, 뭐 요것도 그렇고요. 어렵지 않으니까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재처분 쪽으로 가서 이렇게 소제목 요것도 참고하세요. 자, 제가 밑줄은 따로 이렇게 형광펜으로 이렇게 해드린다라는 거 기억하시죠? 자, 1번입니다. 주유소 영업 양도인이 등유가 섞인 유사휘발유를 판매한 바를 모르고 양수인을 샀어요. 근데 전 운영자의 위법 사유가 있잖아요. 이거 세녹스 아세요? 세녹스 뭐 그런 게 있거든요. 이게 휘발유에다가 막 신나 같은 거 들이부어서 이제 만드는 건데 이렇게 하면은 세금을 조금 낼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러면은 처음에 이제 세녹스 같은 거 휘발유 차에 넣죠. 그러면 차가 잘 나가. 폭발이 막 빵빵 해가지고 차가 잘 나가요. 근데 막 잘 나가다가 급격히 이게 떨어지고 이제 엔진 고장 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사실 근데 요즘 엔진도 잘 나오고 그리고 자동차 그렇게 오래 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세녹스 써도 막 엄청난 문제까지는 아닌데 이제 문제는 국가는 문제죠. 왜냐하면 세금을 못 뜯으니까. 여러분 국가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뭔지 아세요? 요걸 딱 알고 시작해야 돼요. 국가가 제일 좋아하는 거 뭐 국민, 인권, 훗 요겁니다. 요거. 요거를 명확히 머릿속에 딱 잡아놔야 모든 문제가 풀립니다. 자, 딱 이렇게 잡아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여기서 문제 하나 낼게요. 자, 갑이 유사유발유를 팔았죠. 그러니까 갑이 법 위반을 했잖아요. 그 다음에 그 사업을 영업을 양도했어요. 을한테. 그러면은 자, 행정청이 을한테 제재 처분을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을까? 을이 판 게 아니잖아. 여기 조금 가리네. 을이 판 게 아니잖아.
근데 제재 처분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제재 처분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제재 처분 한 건 문제 없는데 사업 정지 기간 중 최장기인 6개월 정지 때리는 거는 이건 너무 과도하다라는 거예요. 적당히 했어야지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6개월 사업 영업 정지면 반년 동안 손가락 빨아야 돼요. 끔찍하죠. 그다음 밑에 이제 2번도 읽어보시면 굉장히 유사한 사례고요. 3번 가봅시다. 자,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결정 고시된 만화. 그러니까 예전에 도서대여 막 하는 거 책방 이제 있었거든요. 저 어릴 때 기억나는 깨비 책방 이런 거 있었는데 요즘 뭐 사실 그거 있나? 근데 일단 여기 책방 할아버지예요. 근데 할아버지가 책을 빌려줬어요. 그 뭐 만화책 조그만한 거 이거 손바닥만한 만화책 이거 빌려주면 뭐 얼마나 남겠습니까? 뭐 한 해봤자 한 50원 100원 남지. 근데 그 책을 빌려줬는데 그 책이 이제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결정 고시가 된 거였어요. 근데 그 결정되고 고시됐다 그래서 뭐 책방 사장님한테 직접 알려주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냥 게시판에 고시하는 이제 인터넷에 고시하는 그 정도예요. 그래서 심지어 출판사도 몰랐어요. 출판사도. 책 이름 뭔지 아세요? 책 이름? 섹시보이. 섹시보이. 2권입니다. 섹시보이 2권. 그래서 이 영감님이 섹시보이 2권을 빌려줬는데 영업 이게 걸렸어요. 청소년한테 대여했다고. 와 이거 보세요. 금 700만 원. 야, 책 한 권에 얼만데 이 새끼들아! 이제 바로 이렇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영감님 한 2, 3년 싸우셔서 쟁취하셨습니다. 야, 너무 과도하다. 영감님 울고 있는 거 안 보이냐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섹시보이 잘못은 한 거 맞아요. 모르고 해도 제재 처분 받아야 되는 거 맞아요. 이런 건 나중에 다 공부합니다. 그런데 700은 너무 과하다. 섹시보이 몇 번을 빌려줘야 됩니까? 그 다음에 이제 4번도 서울광장에서 여기 시위의 메카 아닙니까? 출입을 완전히 통제하는 건 너무 과도하다. 그런 판례고요. 그 다음에 5번도 읽어보시면 돼요. 사용료 좀 늦게 냈다고 완전히 허가 취소해버리는 거 과도하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1번입니다. 수입 녹용. 녹용의 수출국이 주요 수출국이 어딘지 아십니까? 대한민국은 당연히 아니고요. 녹용 우리 어디서 많이 가져올까요? 푸틴국입니다. 러시아에 또 많아요. 근데 지금 또 수입이 잘 되고 있을라나 모르겠네. 우리 한약하시는 분들 괜찮나? 자, 이 회분이 이제 인체 유해한 성분이에요. 그래서 기준치 0.5% 초과했다라는 이유로 그 수입한 컨테이너 전체를 폐기 조치했더니 너무 과도하다라고 했는데 법원에서 야, 그렇게 해야지 뭐 적절해 이제 이렇게 본 겁니다. 2번도 읽어보시면 돼요. 자, 뭐 음주한 시점부터 5시간 경과한 때 측정한 혈중 알코올 농도가 이만큼이면은 야, 그 당시 시점에서 이거 얼마나 마신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적당하다. 면허 취소 아주 적절하다라고 한 거고요. 3번도 비슷합니다. 자, 그다음에 경찰 작용으로 넘어가 볼게요. 1번 한번 읽어보세요. 가스총을 쐈는데 왜 눈이 멀었을까요? 왜? 코앞에서 쐈어 그래요? 코앞에서. 그래서 심지어 가스 맞아서 눈이 이제 실명된 게 아니라 가스총 앞에 덮고 있던 마개가 맞아가지고 그러니까 얼마나 가까이 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무 과도하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경찰관 자 이제 도주합니다. 야 그러니까 야 정지 나 총 빼가지고 쐈는데 어디 쐈냐? 등 쐈어요. 등 복부관 통상. 등배 이제 그래갖고 사망 계승 이거 너무 과도하다. 어디 써야 돼요? 어디 써야 됩니까? 다리 써야죠. 다리. 근데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은 게 절도 혐의자들이 이제 도주하니까 오토바이 바퀴 조준해서 실탄 발사했어요. 근데 이건 사람이 맞았구나. 이건 좀 그렇지. 이게 그 뭐냐 다리 맞추고 막 그래도 야 이거 너무 과도하다. 이런 판결도 종종 나와요. 뭐 거기서 얘기한 건 뭐냐면 야 왜 총을 쏘냐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경찰 내부에서는 이제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총은 쏘라고 주는 게 아니다. 총은 어떻게 쓰냐 던지라고 주는 거야. 총 딱 있으면 정지한 다음에 이렇게 던지는 거죠. 빡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참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런 경찰 작용에 그런 경찰이 무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거를 좀 많이 억제하는 국가예요. 근데 그거를 많이 풀어주는 국가가 있죠.
미국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공권력이 지엄하게 이제 다 운용이 되니까 좋을 것 같지만 미국 보세요. 미국 보면 뭐 수 틀리면 쏴버리잖아요. 그리고 자, 손 들고 나와. 그래서 손 들고 나오고 있는데 막 앞에서 막 쏴. 막 벌집을 만들어 막 그러니까 그런 것도 문제가 있는 거죠. 중용을 찾아가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제도 법령 보세요. 변호사 개업지 제한 사건인데 배경 설명드릴게요. 변호사가 이제 그 변호사 그 자격증 그러니까 획득을 한 다음에 뭐 판사, 검사 이제 혹은 변호사 이렇게 되는데 판사나 검사로 오래 재직을 하다가 뭐 예를 들어 이래 봅시다. 제가 이제 판사로 한 20년 정도 재직했어요. 그리고 부장판사 이제 해요. 그런 다음에 이 부장판사 하면서 이제 새로 들어온 이제 그 새끼 판사, 새끼 판사를 제가 아주 이뻐했어요. 그래서 막 잘 키우고 막 판결할 때 이렇게 하는 거지 막 가르쳐 주기도 하고 아이고 김 판사 잘하는구만 하면서 막 키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법복을 벗고 이제 변호사 개업을 했어요. 근데 만약에 뭐 예를 들어 뭐 서울 중앙지법이라고 해봅시다. 아니면 만약에 중앙지법 말고 저기 합시다. 저기 뭐 속초지원 뭐 이런 거 해봅시다. 그러면은 이제 그 속초지원 바로 앞에다 변호사 사무실 딱 개원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이 김 판사가 조금 성장해가지고 이제 자기 단독 판사로 사건 딱 맡았는데 이제 뭐 강간 사건이 왔어요. 이 김 판사는 이제 강간에 대해서 아주 엄격해. 그래갖고 이건 아주 엄정한 법 집행을 해야겠다 생각하고 있는데 피고인 들어와요. 근데 그 옆에 제가 있어. 제가 김 판사, 막 이렇게 하면은 김 판사는 부담을 갖지 않겠어요? 부담 갖지 않겠어? 제가 옆에 있는데 부담 갖지 않겠어? 아무래도 사람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물론 판사 그러면 안 되고 그렇게 하지 않지만 뭐 사람 일이라는 걸 모르는 거니까 원천 차단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변호사 개업지야. 자기가 퇴임한 지역에서는 몇 년간은 안 된다. 근데 이 법이 문제가 뭐였냐면 여러분 보세요. 판사로 오래 일한 사람을 제한해야 돼요? 짧게 일한 사람을 제한해야 돼요? 당연히 오래 일한 사람 제한해야 되죠. 근데 여기는 짧게 일한 사람 제한한 거예요. 짧게 일한 사람. 오래 일한 사람은 제한을 안 해. 그러니까 누가 소송 제기했냐면 그 뭐야. 군 법무관으로. 그러니까 변호사 자격증 취득한 다음에 군대 해결 안 되면 군대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3년 동안 뭐 띵가띵가 좀 편하게 있다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그 법무관 수요는 서울이 제일 많아요. 근데 그 서울 국방부 소속으로 해가지고 이제 법무관 하고 나서 나오니까 개업지 제한 걸리는 거야. 근데 서울 전부 다야. 그러니까 나는 초중고 다 서울에서 나왔고 우리 집 서울에 있고 내 친구들 다 서울에 있고 아는 사람 다 서울에 있는데 난 서울에서 개업을 못해. 근데 나는 법조계로 보면은 찌끄레기거든요. 뭐 아무것도 없고 근데 근데 저기 뭐 헌법재판관 했던 30년 동안 한 사람은 저긴 제한 안 하고 그러니까 문제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거는 적필상 있잖아요. 이거부터 없다 그랬어요. 역시 수단부터 잘못됐구만 이렇게 한 겁니다. 자,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근데 여러분 그 시험이 아직까지는 요거 세부적으로 묻진 않아요. 이게 없는 거냐, 이게 없는 거냐 묻지 않고 전체적으로 비례 원칙 위반인 합치하냐, 위반이냐 이것만 물어보기 때문에 그렇게 공부를 일단 해 놓으세요. 2번도 여기 뭐 이제 피해 취소성 원칙에 반한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어떻게 공부해야 된다고? 비례 원칙에 반한다. 이렇게 반하는 게 왼쪽이에요. 그리고 3번도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범죄 행위를 하기만 하면 뭐 범죄 행위 경중을 따지지 않고 다 취소하는 거 이런 것도 좀 과하다라고 한 거고요. 근데 오른쪽에 이제 1번 요거랑 비교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제가 배경만 설명드리는 거는 여러분이 스스로 읽어보셔야 돼요. 운전면허 취소 여부는 행정처형의 재량행위입니다. 이거 기소가 아니에요. 재량입니다.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공익이 크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급적 운전면허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놓고 법 위반이 아니라면은 보통 뭐 적법하다 이렇게 봐주는 쪽이 더 많습니다. 그런 거 방향도 좀 잡아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정 대기 유해 물질 배출 시설 설치에 행정청의 허가를 받도록 한 거 이게 뭐냐면은 그 공장에서 나오는 매연 같은데 인체 유해한 성분 있는 거 있잖아요. 뭐 카드뮴이라든가 막 이제 그런 거 나오면 인체 쌓이면은 그게 막 이따이 병 이런 거 일으키거든요. 이따이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일본말 아파 졸라 아파 병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프면 병 이름이 아파병이야. 그러니까 그래서 하여튼 뭐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이런 대기 유해 물질 배출 시설
자유롭게 설치 못하게 하고 허가를 받아서만 설치할 수 있도록 한 거는 직업 선택의 자유, 수행의 자유 이런 걸 분명히 제한을 하고 있죠. 그런데 그 정도 제한하는 건 아주 적합한 수단이다라고 본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4번입니다. 미결수용자. 미결수 요것도 요거 뭐 단어를 좀 설명드릴게요. 미결수와 기결수가 있어요. 기결수. 기결수. 그러니까 이렇게 범죄를 저질러요. 범죄를 저지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수사를 하죠. 체포돼서 수사하고 검사가 기소를 합니다. 그 다음에 법원에서 이제 재판을 하죠. 재판해가지고 요 재판이 이제 확정되고 나면 요 시점을 기준으로 만약에 여기서 체포 구속돼 가지고 수사를 받았다라고 하면은 요 단계까지는 미결수라 그래요. 형이 확정되지 않은 수용자. 근데 확정되고 나면 이제 기결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원칙적으로 미결수는 어디 가둬야 된다? 구치소에. 기결수는 어디에? 교도소에. 근데 실제로 이렇게 나눠지진 않아요. 그 뭐 공간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됩니다.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기결수는 이 법원의 공정한 재판에 의해서 너는 범죄자다 확정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얘는 뭐 시설 재소자형 의료 입혀야죠. 사시사철 입혀야지. 그런데 이 미결수 말이에요. 자, 보세요. 첫 번째 시설 안에서 구치소 안에서 그 죄수복 있잖아요. 여기 번호 4885 붙어 있는 거, 3하, 나하 뭐 이렇게 있는 거 입게 하는 거. 이런 건 오케이. 오케이. 그런데 수사 및 재판 단계에서 그러니까 아직 수사받고 있을 때나 재판 확정되기 전에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이 되거든요. 무죄 추정의 원칙. 그런데 내가 수사받으러 갈 때 경찰서나 검찰청에 갈 때 사복 입고 가는 거랑 죄수복 입고 가는 거랑 이게 완전히 다르잖아. 죄수복 입고 있으면 저 새끼 죄수구만 이렇게 느껴지겠죠. 그런데 똑같은 사람이라도 양복 딱 입고 머리 예쁘게 딱 하고 브리프 케이스 딱 들고 가면은 어이구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바로 이렇게 할 거 아니야. 근데 똑같은 사람이 죄수복 입고 하면 야 새끼 절로 가 이렇게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무죄 추정 원칙을 반한다 이거예요. 너무 수치심을 준다. 방어권 제대로 행사할 수 없게 한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사 및 재판 단계에서 재소자의 의료 있게 하는 거 이제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자기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선택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전에 국정농단 사건 때 우리 순실이 누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순실이 누님, 순실이 누님이 미결수인데 순실이 누님이 재소자의 의류를 입고 법원에 왔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보면서 이거 또 약간 기술을 쓰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죠. 아무래도 이제 뭐랄까 내가 당당하고 뭔가 우겨야겠다라고 하면 사복 입고 나가서 이제 하는 거고 이건 내가 빼박이다. 그러니까 최대한 형량을 줄여야겠다라고 하면 접근법이 달라요. 그때는 자 일단 수의 입어요. 그 다음에 화장하면 돼요, 안 돼요? 하면 안 되지. 그리고 염색도 하면 안 돼요. 염색도 하면 안 돼. 일부러 하얀색으로 염색하고 얼굴에 이렇게 아이라인 기르지 말고 그걸로 여기 주름 그리는 거예요. 여기 주름 그리고 검버섯 같은 거 막 그려놓고 그다음에 가가지고 이제 판사님 죄송합니다. 이제 이렇게 연출하는 거죠.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그러면 조금 좀 준다 이제 그런 얘기가 있죠. 자, 그다음에 5번 요런 거 이제 군무원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이 군무원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제 요런 거 가끔 나오거든요. 군무원 시험에. 그러니까 그거 잘 체크해 보시고요. 읽어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제 꽈락 우리 시험도 40%잖아요. 그래서 꽈락 기준 설정한 거 비례 원칙 위반 아니다라는 거. 이게 그 모든 과목 우리는 5과목이잖아요. 기본적으로 군무원은 3과목이고 밸런스 있게 공부를 하는 이제 그런 사람을 합격시키겠다라는 취지니까 이 사법 시험에서도 합헌이다라고 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비례 원칙 끝났고요.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문제는 쉬는 시간에 풉시다 우리. 쉬는 시간 내드릴게요. 문제. 그 다음에 평등의 원칙으로 바로 넘어갑니다. 자, 여기 자의 금지 원칙. 자의가 무슨 뜻이에요? 대답해보세요. 자의. 스스로의 의지대로 하면은 정확하지 않아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제멋대로 이겁니다. 제멋대로.
그래서 평등의 원칙입니다. 자, 행정작용에서 특별한 합리적인 사유가 없는 한 국민을 공평하게 처우하여야 한다는 원칙. 그래서 요거 외워두세요. 갓갓다다 엄청 중요합니다. 평등 원칙 나오면 머릿속에 딱 떠올라야 돼요. 갓갓다자, 갓갓다다. 지금 입으로 버벌로 하세요. 자, 그다음에 2번 읽어보시고요. 갓갓다다 요거는 체크를 동그라미를 쳐놓으시기 바래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근거 봅시다. 헌법 모든 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받지 아니한다. 그리고 행정기본법에도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행정청은 합리적 이유 없이 국민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합리적 이유가 있으면 차별해도 되는 겁니다. 평등원칙의 내용입니다. 자, 평등원칙 기본적으로 상대적 평등을 의미합니다. 이런 것도 우리 인문특강에서 다 했었죠. 같다다. 근데 경우에 따라 절대적 평등이 필요한 영역도 있는 거죠. 그리고 저기 요 법조항에다가 법조항은 이렇게 차근차근 끊어가시면서 이렇게 읽어보라는 거고 제가 말씀드리고요. 다시 돌아와서 평등 원칙 역시 재량권 행사의 한계 원리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거 제가 그 뭐야 갑자기 생각 안 나네요. 일반 원칙 시작할 때 지난 시간에 설명드린 내용입니다. 자, 4번 평등 원칙의 적용 요건과 한계. 평등 원칙 적용되려면 합리적 사유 없는 차별 취급이 있고 이제 그때 주장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평등 원칙 위법한 행정 적용에 대해서 적용되지 않는다. 밑줄 쳐 두시고요. 자, 그래서 이게 뒤에 보세요. 위법한 행정적용이 행해진 경우 나한테도 똑같이 위법하게 해달라라고 행정청에 주장을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주차 과속 단속하는 거 생각해 봅시다. 경찰관이 과속 막 하는 차량들이 있어요. 근데 딱 나만 잡아. 그럼 내가 잡혀가지고 아니 딴 사람도 안 잡으면서 왜 나만 잡아? 이렇게 주장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경찰관이 저 과속 단속하는 걸 못 잡은 건 사실 법 위반인 거잖아요. 법에서는 잡아서 다 벌금 부과하라 이렇게 정해져 있으니까. 근데 현실적으로 그걸 100%다 잡을 수는 없잖아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한테도 똑같이 위법한 행정작용을 해달라라고 주장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불법에서 평등 인정되지 않는다. 요것도 두 문자로 기억해 두세요. 불평금지. 또 문자입니다. 불평금지. 예, 불평금지. 불평 좀 하지 마라. 이제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평등원칙 위반의 효과는 지금 빨리 읽어보시고요. 아직까지 원활합니다. 음, 마음이 불안해 지금. 폭파될까 봐. 자, 보십시다. 이제 금품을 수수했다. 근데 액수, 횟수 등에 따라서 징계의 종류 선택 차별적으로 취급하는 거. 이거는 합리적인 거죠. 누구는 똑같이 걸렸는데 누구는 막 반성하고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막 하면서 막 무릎 꿇고 짚자고 막 죄송합니다. 막 머리는 막 땅에 짓짓고 막 그러고 있는데 한 사람은 오리발 청 내밀면서 증거 있냐고 가져오라고. 증거 여기 있는데. 그러면 얘는 개선의 정이 있으니까 좀 약하게 혹은 뭐 경고로 끝내고. 근데 쟤는 안 돼. 이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여기 개전의 정의란 단어도 있죠. 이제 그게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봅시다. 부산시 영도구청 당직 근무 대기 중에 25분간 같은 근무조원 3명과 함께 심심풀이로 돈도 걸지 않고 화투 쳤어요. 그런데 3명은 견책에 처하기로 했는데 한 명은 파면 씨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제가 요거 관련해 가지고 요 공무원 징계 설명드릴게요. 요거 공부 한번 이거 정리해 봅시다. 뿅.
왜 이렇게 흐린 곡, 이렇게 흐린 곡, 좀 더 강렬한 색으로. 아우, 좋아요. 아, 좋아요. 자, 공무원 징계 종류입니다. 공무원 징계 종류는 이렇게 암기해두세요. 이것도 두 문자. 아유, 엄청 많네. 그러니까 이렇게 알아야 될 게 많아요. 근데 여러분 계속 하다 보면 기억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 두 문자입니다. 견감, 정강, 해파. 견책, 감봉, 정직, 강등, 해임, 파면. 이렇게 점점 세지는 거예요. 점점 세지는 거. 그래서 요걸 외워놔야 여러분이 나중에 공무원 돼서 사고 쳤을 때, 야, 너 강등이야. 그러면 견감, 정강, 네 번째구나라고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요거는 이제 공무원법에 나와 있어요. 공무원법. 근데 요 견책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그 지금 총론 공부하고 있는데 총론에서 직접적으로 묻진 않거든요. 이거 강론에서는 요 세부 내용을 물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요 뒤에 내용은 지금은 말로만 설명드릴게요. 말로만. 괜히 이거 적어놓으면 여러분이 또 이거 공부하고 막 외우려 그러거든요. 그래서 요 견책은 이제 승진 제한이 있어요. 6개월간 승진 제한. 그러니까 경고와 이제 유사한 그런 거라 생각하시면 되고, 감봉은 말 그대로 월급이 까이는 거 1개월에서 3개월간 한 3분의 1 까요. 그다음에 정직입니다. 이거. 정적이 아니에요. 정직. 이거는 직무 정지입니다. 그래서 직무 출근을 못 합니다. 그리고 보수도 안 나와요, 이거는. 그리고 강등은 한금 낮추는 겁니다. 그리고 역시 정직 기간도 있어요. 돈도 안 나오고요. 그다음에 해임하고 파면은 요게 공직에서 배제되는 거예요. 공직 배제. 요거. 근데 요거는 3년간 재임용이 안 돼요. 요거는 5년간 재임용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요게 이제 파면이 더 센 거죠. 그리고 퇴직금의 경우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거 견감정강 해파 딱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 되면은 여기 뭐 경고나 뭐 불문 경고 이런 거 나오거든요. 근데 요거 지금은 이걸 알아두세요. 경고나 불문 경고는 공무원법상의 징계, 견감정강 해파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거. 형벌은 뭐였어요? 사징금, 상정, 벌고가 이런 거 딱 외워두셔야 돼요. 그런 다음에 여기 관련해가지고 요것도 정리해 드릴게요. 면직. 첫 번째로 의원 면직이 있어요. 이건 내가 사표 쓰는 겁니다. 일신상의 이유로 관둡니다. 팀장님 너무 괴롭혀서 관둡니다. 뭐 이렇게. 그 다음에 징계 면직이 있어요. 징계 면직에 바로 공부했던 해임과 파면이 있는 거예요. 잘못했으니까, 사고 쳤으니까 이제 혼나서 잘린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직권 면직이 있어요. 직권 면직. 요거는 이제 자 공무원법 70조 여기 규정돼 있는데, 직권 면직은 요거를 기억하세요. 요거를 자기 잘못이 있는 그 잘못이 있을 때도 직권 면직 될 수 있는데, 자기 잘못이 없을 때도 직권 면직은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담당하던 자리가 없어졌을 때 그때 면직 당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직권 면직은 요 정도만 딱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 또 뭐가 하나 있냐면은 직위 해제. 이제 앞으로 이런 내용 많이 나올 테니까 기본 단어 공부해 두는 거예요. 직위 해제. 직위 해제는 요거는 가행정행위. 아예 전문 용어를 알아둡시다. 가는 임시예요, 임시적 조치. 그래서 뭐 공무원이 이제 뭐 범죄를 저질렀다. 그러면 이제 아예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정식으로 파면, 뭐 해임 이런 거 하기 전에 임시로 일단 그 직을 정지시키는 겁니다. 직무에서 정지시키는 거. 그래서 직위 해제, 그러니까 임시적인 조치예요. 그래서 이제 직위 해제됐다가 다시 복직할 수도 있고,
그러면 다시 돌아가는 거죠. 근데 직위 해제되고 그 시점에 이제 그때 징계위원회 열어서 면직 결정 나면 그러면 이제 이렇게 잘리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직위 해제라는 게 있다는 거. 그것도 여기서 기억을 해두세요. 제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는 거는 여기서 더 깊게 들어간 내용은 행정법 강론 내용이기 때문에 저는 공부 많이 하는 거 저도 뭐 별로 권장하진 않습니다. 여러분 시험 볼 때 필요한 내용까지 딱 정리해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 봅시다. 우리 영도구청 형님 이제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아시겠죠? 하면 너무 심하죠?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 비교를 한번 해봅시다. 뭐 요건 읽어보면 뻔히 나오는 거고요. 요것도 학습지 채택 누수수 담당 경찰관에게 수사 무마비 전달을 하려고 한 비위 저지른 사립중학교 교사들 중에서 잘못을 시인한 교사들 정직 감봉, 시인하지 아니한 교사들 파면. 이건 적절하다. 개선에 정의 없다. 반성 안 하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뭐 오른쪽에 3번도 뭐 크게 문제는 없고요. 이제 왼쪽에 2번 봅시다.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거는 아닌데 이거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이게 제주시에서 청원 경찰을 감축해야 되는 상황이 왔는데 이제 그 뭐 어떻게 뭐 자를 수 있는 기준을 이제 세워야 되니까 시험을 봐서 자르자 이제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 이제 인사권자가 자기 나름대로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요 청원 경찰이 그렇게 학력 수준이 높은 집단이 아니라 좀 이게 좀 들쑥날쑥하다 보니까 초졸 이상 집단하고 초졸 미만, 그러니까 초등학교 중퇴는 아예 안 간 집단 이렇게 나눠 가지고 시험을 봤어요. 그래 가지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80% 안에 못 들어오면은 이제 면직이다 이제 이렇게 기준을 세웠는데, 자, 요 잘린 값이 어떻게 됐냐면은 만약에 청원 경찰 전체 뭐 예를 들어 100명이라고 해봅시다. 100명 중엔 자기가 77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80% 이내 들어왔죠. 그런데 지금 초졸 이상 집단하고 초졸 미만 집단하고 이렇게 나누니까 요때는 80% 바깥에 들어가 버린 거야. 그래서 이제 잘렸죠. 그래서 이제 자기 여기 그 요런 감원 비율 선정 조치에 대해서 취소소송 제기하는데 법원이 인정했어요. 누구 맘대로 초졸 기준을 잡냐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함부로 잡으면 안 돼요. 이런 것도 그런 취지입니다. 그 다음에 3번은 가볍게 읽어보시면 되겠네요. 자, 제도 법령으로 넘어갑니다. 제대군인 가산점 제도, 이건 뭐 다 잘 알고 계시죠. 예전에는 남자가 군대 갔다 오면은 공무원 시험에서 가산점 줬어요. 가산점. 그러니까 고생했다 이제 이거죠. 그래서 가산점 제도 있었는데 이제 그 당시에는 공무원 인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뭐 이거 쓰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죠. 근데 지금 뭐 이게 경쟁률 같은 거 생각해 보면 조금이라도 가산점 받으면 엄청 유리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요 제도에 대해서 헌법상의 평등원칙 각종의 원칙 위반이다라고 소송을 걸었습니다. 이화 여대생, 여대생하고 그 다음에 또 누가 했냐면 남자 중에서 제대군인 가산점 혜택을 못 받는 장애인, 장애인. 이분들이 모여갖고 이제 소송 제기했는데 헌재에서 야 이거 위헌이다 이제 이렇게 결정을 한 겁니다. 이게 일단 우리나라 헌법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 건데 헌법에 이 여성의 근로는 특별히 보호된다라고 아예 명시를 하고 있어요. 대한민국의 기본 컨셉을 그렇게 잡아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맞지 않는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당시 헌재 판결의 이제 취지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지금 현황을 보면은 제대 군인 중에서 공무원 시험 보는 비율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제대 군인에 대한 제대로 된 혜택도 아니다. 그러니까 모든 군인들이 혜택을 군 생활을 했다라는 그런 나라에 헌신한 바를 인정해줘야 되는 건 맞는데 이 방법은 아니다. 이제 이렇게 본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렇게 그리고 이거는 정치권의 잘못, 국회의 잘못도 커요. 만약에 이렇게 나왔으면은 그러면은 거기에 맞춰 가지고 그럼 우리는 제대 군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이런 정책을 내겠다. 그러니까 청년 여러분 군대로 오라. 너희들 뭐 어쩔 수 없는 거 알지만 이런 혜택을 또 우리가 주겠다. 우린 너희 잊지 않는다. 이제 이런 거 하면은 또 그냥 아이씨 어차피 가야 되는 거 그냥
그래 가자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제 또 가고 이제 그러면서 무마가 됐는데 이 이후에 아무런 후속 입법이 없었어요. 아무런 후속 입법. 그 아무도 그냥 신경을 안 쓴 거죠. 야 뭐 그거 뭐 갔다 온 거 가지고 뭐 이렇게 유세야? 유세야 뭐 이제 그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참 근데 저는 이제 이게 뭐 문제라고 생각하냐면 이렇게 군인을 홀대하는 문화가 계속 이어진다. 국가 차원에서 이제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은 결국 아무도 군대 안 가요. 아무도. 저 때만 해도 아 그래 남자니까 군대 가야지. 이런 생각은 그냥 당연히 디폴트 값으로 잡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냥 불평불만하면서 이제 들어간 거죠. 그런데 한 10년, 20년 후에 이제 청년들이 우리를 지켜줘야 될 청년들이 과연 우리 같은 생각을 가지고 군대에 갈까요? 갈까요? 계속 그러니까 좀 강하게 표현하겠습니다. 이딴 식으로 대우면 군대 갈까요?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들도 남성 여성의 문제로 접근하시면 안 돼요. 우리 공동체를 지킬 수 있는 누군가는 필요해요. 그리고 그 공동체 지키는데 신체 조건적으로 특화되어 있는 건 아무래도 남성 쪽이 좀 더 거기에 부합하잖아요. 자기의 역할에 맞는 거죠. 그러니까 기능적인 관점으로 보세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성도 할 수 있죠. 당연히.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효율적으로 해야죠. 집 지킬 때 누가 지키는 게 낫냐? 몽둥이 들고 있을 때 누가 들고 있는 게 조금 더 남들이 우리 집을 넘보지 못하게 하겠는가? 순수한 기능적 관점으로 보면 이제 그렇게 가야 되고, 그리고 이제 미국이 그런 측면에서는 대단한 게 미국은 아주 제대 군인들 난리 나요. 걔네들은 막 술집 갔는데 뭐 저기서 군복 입고 막 하고 있다 그러면 서로 막 뭐 술값 내주고 막 이제 뭐 박수 치고 막 우와 뭐 우리의 영웅이다. 사실 그것도 조금 오그라드는데 그것도 좀 과한 것 같은데 근데 우리는 아예 안 하는 거죠. 아예. 그래서 이렇게 좀 우리 공동체를 지키는 관점에서는 조금 아쉽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이렇게 그리고 국가에서는 그런 거를 잘해야죠. 잘해야죠. 이 군대를 자꾸 남녀 차별적인 문제 이슈로 자꾸 끌고 가면 안 돼요. 안 돼요.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서로 좋아하면서 서로 빈틈을 메꿔가고 자기 잘하는 건 자기가 담당하면서 그러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도록 사람들 정신을 유도하는 게 국가 역할인데 순 갈라치기만 하고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공부하는 여러분들은 이제 거기에 맞춰서 너무 이런 젠더 갈등, 막 성별 갈등 이런 식으로 접근하지 당연히 않으실 테지만 이제 그런 거는 좀 지양해 주시고요. 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잘 넘어갔나요? 자, 그 다음에, 2번입니다. 여기 국가유공자 만점 10% 가산점. 야, 10% 가산점이 아름답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10% 먼저 딱 얹고 시작한다, 그러면. 그래서 이거 위헌 결정 나왔는데, 조정돼서 다시 입법됐어요. 근데 10%는 여전히 있어요. 여전히. 그러니까, 지금 현행도 조금 이제 이런 그 당시의 위헌성을 개선하되 최고 10%는 똑같이 그렇게 나온 겁니다. 자, 그다음에 3번 봅시다. 국공립사범대학 이거 보세요. 국공립사범대학 출신자. 그다음에 여기는 사립사범대학 졸업자. 그리고 일반 대학의 교직 과정 이수자. 얘네들을 차별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 이때는 어땠냐면은 국립대 여러분 그건 아시죠? 교대랑 사범대의 차이는 아시죠? 교대 나오면 초딩 선생님 되는 거예요. 초등 선생님. 제가 지금 요 수업 좀 전에 제가 이렇게 문자 보낸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초등학교 선생님이에요. 초등학교 선생님인데 이제 학교만 강의하고 그러다가 애들 하다가 이제 현타를 느낀 거예요. 나는 이 초글링들하고 도저히 내 인생에 영위할 수 없다라고 해가지고 그거를 거기 가서 교장 선생님한테 얘기했대요. 나 그만둘래요. 그러니까 교감 선생님 교감이었을 거예요. 교감이 깜짝 놀라가지고 아이고 선생 왜 그러나 하면서 그래서 이건 제 인생에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정하고 휴직 하라고 내가 쉬게 해줄 테니까 쉬었다 오라고 이제 했대요. 좋아. 이런 거 보면 공무원 일 다 되고 나면 좋다니까. 우쭈쭈쭈쭈 해준다고. 지네끼리만. 하여튼간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분이 어디 왔냐면은 저 형법 강의 하여튼 거기를 온 거예요. 거기. 그래갖고 맨 앞에 앉아가지고 막 수업 잘 듣는데 막 대답 잘하고 똘똘하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뭐 얘기를 좀 하다 보니까 자기 학교 있다 왔다고. 그래서 제가 뭐 대본에 뭐라 그랬겠어요. 너 여기 왜 있냐?
너 여기 왜 있냐?라고 하니까 요즘 초등학교 선생님 되기도 힘든데 지금 뭐 저거 뭐냐 발령도 안 내주는데 하여튼 근데 막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 좀 해봐라. 생각 좀 해봐라. 너 뭐 거의 제 취인 이거죠. 정신 차려라. Are you? 이제 하면서 잘 달래줬죠. 그러면서 공부하는 건 좋고 뭐 시험 한번 보는 건 좋은데 근데 당신이 도전하려고 하는 요 경찰직에 대해서 좀 더 명확히 알고 그러고 이제 저거랑 비교 역량을 잘 해본 다음에 그렇게 선택해야 되지 않나 하는데 이제 이 친구들이 공부하다 보니까 이쪽도 힘들거든. 힘들거든. 그래서 결국은 다시 돌아갔습니다. 다시 돌아가고 이제 제가 문자 보내는데 뭐 자기가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잘 지내고 있는데 그러니까 자기 타성에 젖어가고 있다고. 그래서 제가 그냥 푹 젖으라 그랬어요. 거기 그냥 푹 젖어가지고 초등학교 선생님 하면서 여름방학, 겨울방학 다 챙겨 먹고 그리고 그냥 애들 그냥 뭐씨 좀 청력은 좀 손실되겠죠. 애들 얼마나 제재됩니까? 근데 있어라라고 한 거예요. 어쨌든 자 교대는 그거고요. 사범대가 중고등학교예요. 중등교육이라고 하면은 중고등학교 말하는 거예요. 고등교육은 성인입니다. 우리는 지금 고등교육 중이에요. 자 그래서 이 고등학교, 그러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선생님이 되려면은 사범대를 나오는 거예요. 사범대 나온 다음에 근데 예전에는 공립 사범대, 예를 들어 뭐 서울대 사범대 이런 사람들은 국공립 학교 교사로 채용을 해줬어요. 시험도 안 보고. 근데 사립 사범대, 잠깐만. 고대 사범대가 있나? 고대 같은데 사범대잖아요. 그런데 사범대 나온 애들은 안 해주는 거야, 안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 뭐야 해가지고 평등원칙 어긋난다 해서 이래서 임용고시가 만들어진 거예요. 임용고시. 지금 노량진 또 임용고시 또 있지 않습니까 여기. 자 그리고 이제 4번. 요거는 지방의회에서 이제 출석 요구를 했는데 그 증인이 5급 이상인지 5급 미만인지에 따라서 불출석 과태료 차등을 두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다. 이거 뭐 불러서 안 나오는 건 같은 상황인데 왜 다르게 취급하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근데 오른쪽에 1번 가보시면요. 일반직 직원의 정년 58세. 그러니까 이것도 또 옛날 일이죠. 지금 좀 더 늘어나잖아요. 근데 전화교환 직렬은 53세. 이거는 차등 합리성이 있다 이렇게 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화 교환수 하면은 아무래도 이 전화할 때는 그게 필요하잖아요. 이 뭐라 그러지?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잖아요. 순발력 그래. 순발력이 필요하잖아. 그래서 이제 좀 젊어야 된다라는 거죠. 막 58세 뭐라고 막 하면은 연결해 달라고요. 막 그럼 답답하잖아.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거 여러분 알죠? 이렇게 하면은 이거 뭔지 알죠? 근데 요즘 애들은 이렇게 하면 몰라요. 여러분이 이거를 알아들었다는 건 여러분도 제 쪽이라는 거예요. 요쪽입니다. 요쪽. 위험한 거 쓰면 안 돼. 자, 그래서 요즘 애들은 이것도 몰라요. 요즘 애들은 핸드폰에 보면은 이런 거 있잖아. 이렇게 전화 버튼이잖아요. 전화 버튼 여기 옆에 이제 메시지 해가지고 막 이제 이렇게 편지 이렇게 있고 편지 모양 막 이렇게 있고. 근데 요즘 애들은 이거 몰라요. 이거 몰라. 요즘 애들은 전화는 이렇게 받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는 거지. 전화는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그러니까 요즘 애들한테 전화는 이거지. 근데 저는 여전히 난 알겠는데 전화번호 여러분 그건 써보셨겠죠? 번호 누르는 거 띠띠띠띠띠띠띠띠띠 하는 거 저는 그것도 써봤어요. 이렇게 돌리는 거 여기 이거 동글뱅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1 하면은 슉 하면 드드드드드드 하면 이렇게 슉슉 하는 거 이거 모르나? 여기 아마 뜨끔하신 분 많을 겁니다. 다 일로 오세요. 자, don't wait, 씨, 뜨끔하게. 자, 그런 다음에 뭐 이런 거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는 거. 이거 4번도 그렇게 읽어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또 넘어가 봅시다. 5번인데요. 집단 에너지 공급 시설하고 전기 공급 시설 이것도 아주 가끔 나오는데 에너지 공급 시설 그러니까 훼손 설치를 할 때 뜨거운 물 공급하는 그런 관 파묻는 거랑 전기 파이프 파묻는 거랑 훼손 부담금을 5배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너무 과도하다. 똑같이 파이프 파묻는데 왜 여기만 이렇게 돈 비싸게 부과하냐라는 얘기였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도 뭐 가볍게 읽어보시면 되고요. 오른쪽에 5번 요거 보세요.
주유소랑 LPG 충전소 중에서 뭐가 더 위험할 것 같아요? 여러분 집 옆에 주유소랑 LPG 충전소. LPG가 좀 더 위험해요. 가스는 막 터지, 뻥! 하잖아요. 그래갖고, 이, 그래서 보면은, 여러분, 자동차 갖고 계신 분은 알 수도 있는데, 요 동네에 주유소는 있어요. 주유소 옆에 막 주택 주거지 있어도 주유소는 설치할 수가 있는데, 근데 LPG 충전소 같은 경우에는 주거단지 있으면은 이제 설치 못해요. 설치 못해. 지금 있는 거는 LPG 충전소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뭐 주택단지 들어오고 막 이제 이런 거거나 아니면 뭐 이제 뭐 그런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그렇게 하는 거고 원칙적으로 안 돼요. 그래서 LPG 충전소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저 강변이나 이제 이런데 천 옆에 막 이런 데 있습니다. 위험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차별 취급해도 타당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역시 나머지도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읽어보시면. 뭐 이런 것들 이제 이렇게 가볍게 한 번씩 읽어보는 거예요. 읽어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처분적 법률 읽어봅시다. 이렇게 넘어가는 거에 대해서 너무 겁먹지 마세요. 너무 겁먹지 마세요. 나중에 이제 지금 기본 강의 때 볼 거랑 나중에 볼 거랑 이제 그런 걸 나눠야 돼요. 자, 일반적 법률이 일반 추상적 사항을 규율하는 것과 달리 처분적 법률은 개별 구체적 사항을 규율하는 법률로 특정 범위의 국민만 대상으로 하거나 특정 사건을 대상으로 이제 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법률 형식은 법률의 형식을 띠고 있지만 성격은 처분 성격을 갖고 있다라는 거 이런 거 우리 또 인문특강에서 다뤘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처분적 법률 이거 평등 원칙 위반 아니냐라고 했는데 대번에 이제 이 5.18 특별법 사건에서 보세요. 요거는 제가 앞강에서 말씀드렸죠. 그래서 개별 사건 법률. 그러니까 그 12.12 5.18 그 사건에 대해서만 그 당시 공소시효를 정지시키는 법을 만들었죠. 그러니까 처분적 법률이 맞아요. 그런데 결론은 어떻게 났겠어요? 우리는 그 전체 결론 알고 있으니까 세부적인 거 몰라도 알 수 있죠. 위헌 의심이 있고 근데 합헌이야 임마 이제 이렇게 결론 낸 겁니다. 그렇게 딱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나중에 읽어보시면 되죠. 요 밑에 건 한번 읽어봅시다. 어떤 법률이 개별 사건 법률, 처분 법률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헌법이 위반되는 건 아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1교시 하고요. 그 다음에 쉬는 시간, 여러분 쉬시기 전에 문제 푸세요. 여기 평등 원칙하고, 비례 원칙하고, 평등 원칙. 요거는 문제 한번 전부 다 풀어봅시다. 전부 다. 제가 빠르게 해설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고요. 쉬는 시간은 제가 이거 화면 이거 전환할 거니까 쉬는 시간 잘 알아두세요. 지금부터 15분 드리겠습니다. 3시 06분. 1분 더 드릴게요. 7분에 시작하는 걸로. 좋습니다. 자, 시작해 봅시다. 자, 문제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비례 원칙부터 준비되셨나요? 자,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 사례 29번부터요. 다음 사례에서 법원이 피고행정청의 처분, 재량을 남용하였다고 판단하면서 인용한 행정법의 일반 원칙해서 요거는 그 부산시 영도구청 화투 이제 그거 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비례 원칙 일단 비례 원칙입니다. 그리고 평등의 원칙도 같이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일단 돈도 안 걸고 화투 쳤는데 야 파면은 너무 과도하다라는 거 하나. 그리고 야 다 똑같이 화투 쳤는데 누구는 견책이고 누구는 파면이냐 누구는 해임이냐 이런 건 너무 뭐 평등하지도 않다라는 거. 3번이고요. 자, 30번 요런 알아두셔야 돼요. 헌법 37조 2항 근거를 두고 있다. 시험에 나옵니다. 그리고 31번 행정규제 기본법 절차법 규제원칙 비례원칙 정하고 있다.
맞고 비례원칙 행정의 전 영역에 적용된다 맞습니다. 그리고 33번 이거 정답이 잘못 들어갔어요. 정답이 입법에서 적용될 여지가 없다. 그럼 틀린 거예요. 여지가 없다. 요게 이제 요번에 나온 건데 여기 33번 정답이 잘못 들어갔어요. 이거 X입니다. 그래서 이제 입법 영역에서 그러니까 모든 국가 작용이 적용된다라는 수준으로 여러분의 이 문제 푸시면 되고 실제로 여기서 좀 논의가 깊게 들어가면은 과연 입법에서 국회에서 법을 만들 때 비례원칙 다 적용이 되는가라고 해서 이제 학자분들은 전부 다 적용되는 건 아니고 어떤 영역에서 입법자의 입법 형성권이 필요한 영역에서는 모르겠는데 헌법에서 딱 확정적으로 명령한 거에 대해서는 비례원칙 적용하면 안 된다 또 이런 또 깊은 논의가 있습니다. 근데 헌재는 막 비례원칙의 적용 범위를 막 확장하고 있거든요. 근데 비례원칙의 적용 범위를 확장한다라는 거는 헌재의 심사권을 더 강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해요. 헌재가 보기에 적당하지 않다라고 하면은 그럼 위헌이다 이제 이렇게 다 판단할 수 있게 되니까 이제 그런 것까지도 또 논의가 진행이 되지만 수업 영역이 아닙니다. 자, 비례원칙 내용에서 적이죠. 이거는 필이죠. 필 그리고 협의의 비례원칙 상 이렇게 되고요. 수리 목적 달성할 수 있는데 철거 명령 발령한다라고 하면은 이거 필요성 원칙 최소 침해 원칙에 반한다 맞고요. 빨리빨리 가보겠습니다. 자, 상당성의 원칙, 재량권 행사, 적법성의 기준에 해당한다. 재량 행위에서 판단 기준으로 삼는다라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과잉금지 원칙 해가지고 여기는 헌법 목수 이게 수단이죠. 최균 하나라도 저촉되면 위헌이다. 비례원칙 위반한 처분은 위법한 것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이런 거는 이게 맞구나. 여기서 또 새로 배워간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자 비례원칙 1회 훈령 위반 요정 파면 위법하다 맞고요. 경찰관 가스총 주의 의무 있다 맞다. 그 다음에 41번 가스총 실명 인정된다. 그 다음에 자 자동차 이용할 범죄행위 한 경우에 범죄행위 경중 따지지 않고 다 취소하도록 한 거는 너무 과도하다 맞고요. 빨리빨리 갑니다. 자, 평등 원칙입니다. 특별히 합리적인 차별 사유가 없는 한 공평하게 처우하여야 재량권 행사의 한계 원리 똑같죠. 자, 쭉쭉 넘어가 봅시다. 44번 같은 정도의 비율을 저지른 자들 개전의 정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차별적으로 취급하는 건 평등 원칙 반하지 아니한다. 맞죠? 45번 동일한 사항을 다르게 취급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이므로 같은 정리 비율을 저지른 자들 개전의 정이 있는지 여부에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하면 틀려 되는 거죠. 동일하게 취급받아야. 그 다음에 국가의 공자, 가산점 제도 전혀 하면 이게 틀린 겁니다. 허용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과태료, 차등 이걸로 키워드 잡으시면 되고요. 평등의 원칙이 위배된다. 이런 거 이제 결론 가지고 착착착 푸는 문제입니다. 48번 이거는 이제 우리 아까 보지는 않은 문제인데 뭐 변호사 공인회계사 얘네들은 법인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데 약사에게만 법인을 구성하지 못하도록 했다라고 하니까 평등권 침해 맞습니다. 그리고 이거 전화 교환 직렬 53세 합리적 있는 차별이죠. 요렇게 풀어 제끼면 되겠습니다. 자, 뽀뽀뽀뽀뽀뽀뽀뽀 또 가봅시다. 이제 4절 행정의 자기 구속의 원칙입니다. 자, 행정청은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제3자에게 행한 격과 동일한 결정을 상대방에게 하도록 구속받는다라는 원칙입니다. 합리적 이유 없이 스스로 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결정 기준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탈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근데 누가 여기에 행정청은 이 주어가 동일하게 적용되는 겁니다. 행정청은 합리적 이유 없이 이제 스스로 정해서 시행하는 결정 기준 재량준칙이란 단어가 나오죠. 설명드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번, 3번 가볍게 읽어보세요. 자, 그 다음에 자기구속 원칙은 이걸 이해하려면은 배경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배경을 좀 깔아드리도록 할게요. 행정의 자기구속 원칙입니다. 자, 법규 체계 기본적으로 복습해 봅시다. 헌법, 법률,
명령, 자치법규 이제 이렇게 있죠. 그리고 여기 요 명령 중에서 법규 명령과 행정명령 이렇게 나뉘는데 이거 행정명령은 행정규칙이다 이 말 더 많이 쓴다 그랬죠. 근데 얘는 법규성이 있고요. 그래서 규범에 들어가는 거고 명령이라고 부르지만 행정명령은 법규성이 없기 때문에 이 전체 법질서 안에서 그 구속력을 가지는 규범인지는 이제 논란이 있는 거예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 자세한 건 나중에 배우게 되는데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이 행정규칙은 법규성이 없다. 근데 여기서 좀 더 깊게 들어가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것도 사실 다르거든요. 원칙적으로 법규성이 없는데 예외적으로 법규성이 있다. 요것도 법규 명령은 원칙적으로 법규성이 있는데 예외적으로 법규성이 없다. 이 원칙과 예외의 향연이 이제 조금 나중에 시작되게 될 겁니다. 자, 요 기본 틀을 딱 가지고 볼게요. 이제 뭐 예를 들어 X법에 이런 내용이 있다라고 해봅시다. 시장은 A 위반 자에 대해서 영업 취소 또는 6월 내 정지 명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어요. 만약에 정지를 뭐 영업 취소를 하여야라고 하면 하여야라고 이렇게 규정돼 있으면 요거는 기속행위다라고 했죠. 기속규범에 따른 행위, 기속행위. 근데 명할 수 있다라고 하면 이건 이제 재량규범에 따른 행위, 재량행위가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제 자 갑이 A를 1회 위반했어요. 근데 여러분이 뭐 예를 들어서 서울시 공무원이라고 공무원이 됐다고 해봅시다. 이제 여러분이 여러분 을이에요. 자, 을 공무원. 행정청은 따로 있고요. 시장님 따로 계시고 오세훈 시장님 따로 계시고요. 이제 여러분은 이제 서울시 공무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이 담당자니까 여기다가 뭔가 처분을 해야 되는데 영업 취소할 거예요? 아니면 6개월 내 정지할 거예요? 그리고 정지는 6개월 내니까 이거 뭐 따지고 보면 하루도 할 수 있는 거고 6개월 풀로 때릴 수도 있는 거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범위가 엄청 넓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업무 담당자라면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애매한 상황을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행정부 내부에서 이제 제정한 이런 게 있어요. 재량권 행사의 기준이 되는 행정규칙. 이걸 뭐라고 부를까요? 이게 재량준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뭐 XX 이제 행정규칙입니다. 훈령 이런 이름을 달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써 있어요. 자, 서울시에서는 A를 1회 위반하면 그러면 이제 경고 2회 위반하면 영업 정지 그리고 3회 위반하면 취소 뭐 2월 정지 뭐 이런 식으로 규정돼 있다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아주 마음이 편해지죠. 딱 보고서 1회 위반했네 그러면 요 행정규칙 찾아가지고 1회 위반이니까 경고해가지고 그거 처분해 딱 서류 올리면 되죠. 그러면 서울시장 명의로 경고장이 이렇게 날아가겠죠. 그러니까 얼마나 편해 요 행정규칙. 행정부 내부에서 요 법은 누가 만든 거예요? 의회가 만든 거잖아요. 입법부가 시장이라는 행정청한테 A 위반자는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권한을 부여한 거예요. 재량권을 부여한 거예요. 근데 그 재량권을 행사할 때 합리적으로 통일적으로 행사해야 되기 때문에 행정부 내부에서 그 지침을 또 마련해 둔 그걸 바로 재량준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엄청 중요한 개념이죠. 자, 그러면 이제 생각해 봅시다. 이거 한 발 더 나가가지고 만약에 갑은 1회 위반밖에 안 했어요. 그런데 갑한테 실제로 영업
취소 처분이 나왔다. 만약에 갑에게 취소 처분이 발령됐다라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이거 위법한가요? 위법한가? 위법한가? 이걸 생각을 해봅시다. 자, 행정규칙 위반이니까 위법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행정규칙 위반은 위법이 원칙적으로 아니에요. 왜냐하면 행정규칙은 법규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위반하더라도 법에 위반했다라고 말할 수는 없거든요. 법규성이 있는 규범 위반했을 때만 위법이에요. 그래서 법원도 원칙적으로 행정규칙 위반했다는 것만으로 위법이라고 바로 판단도 안 해줘요. 그냥 참고만 할 뿐이에요. 참고만.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정해놓고 계속 이렇게 해오다가 갑이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굳이 행정규칙과 다른 처분을 발령한다면 갑은 좀 억울하겠죠. 그리고 그 상식에 봐도 좀 안 맞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규율하기 위해서 조리에서 인정되는 행정의 자기구속 원칙이라는 기준이 마련돼 있는 거예요. 마련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하냐면은 행정규칙을 위반한 행정처분이니까 바로 위법한 건 아니다. 그런데 이 행정규칙이 되풀이 시행돼서 행정관행이 이룩되면 행정의 자기구속 원칙이라는 조리상의 원칙이 발동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특별한 사정도 없이 행정규칙에 위반한 처분을 하면은 이거는 위법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행정규칙 이유가 행규 위반이 아니고 행정의 자기구속 원칙 위반으로 위법하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묘한 포인트가 있으니까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시스템, 이거는 이미 갖춰져 있는 거니까 여러분이 이거를 받아들일 수 있냐 없냐 문제입니다. 여기다가 여러분이 지금까지 뭐 알고 있었던 걸로 막 비판적인 잣대 들이대고 그러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접근이에요.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절대로. 다 해봤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 어떻게 하는 거냐면 법원이 아니라 요게 요런 시스템으로 정해져 있으니까 나도 그렇게 생각해야겠다.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행정규칙은 직접적으로 대외적 구속력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행정규칙이 요 행정의 자기구속 원칙을 타고 대외적 구속력을 인정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좀 깊게 들어가면 이런 걸 준법규다 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또 이제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서 요거를 다듬어 봅시다. 어렵죠? 여기서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삐끗합니다. 근데 저 처음에 이거 배울 때는 이런 배경을 설명을 안 해주고 그냥 뭐 이런 게 있다라고 하니까 야 읽어봐라라고 하니까 이거 뭔 소리야 하는데 이런 시스템인 거예요. 행정규칙 위반을 바로 위법하다라고 해버리면은 행정규칙 법규성 없다라고 하는 그 대원칙이 깨지잖아요. 그 법규 체계가 깨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법기술적으로 좀 이렇게 운용을 한다라고 생각하셔도 좋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능 보면요. 재량권 행사, 행정권 자유를 방지하는 재량 통제 기능을 한다 생각해 보세요. 이 행정규칙 굳이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은 그거대로 하는 게 합리적이겠죠. 행정권 마음대로 하지 못하도록 하는 재량 통제 기능 하는 거 맞죠? 그런데 역기능 보세요. 재량권 행사에 있어서 탄력적 운용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요. 법원에서는 국회에서는 야 행정부 니네가 상황에 맞춰서 재량권 행사해라 그렇게 해놨는데 지네는 재량권 행사 안 하고 규칙에 정해진 대로만 하고 있네. 그럼 좀 답답할 노릇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요 말이 그 말이에요. 행정규칙에 불과한데 행정의 자기구속 원칙을 매개로 해서 위법하다고 판단한다라고 하면 야 까놓고 말해서 결국 행정규칙 위반으로 위법하다라는 얘기 아니야. 이제 이런 비판이 또 생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뒤에 한번 읽어보세요. 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근거 보세요. 다른 일반 원칙은 비평, 그 다음에 보당, 그 다음에 성질의무 권한남용 금지 원칙, 행정기본법이 입법됐거든요. 그런데 자, 자기구속 원칙 밑줄 명시적 규정이 없다. 요건 제가 나올 것 같다라고 해가지고 작년에 계속 말씀드렸는데 시험에 대번에 나왔지 않습니까? 대번에.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제 뭐 이렇게 뭐 적중한다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거기에 너무 휘둘릴 필요는 없어요. 너무 휘둘릴 필요는.
왜냐하면은 이렇게 보면은 아 요번에 이거 출제하겠구나. 이거 되게 중요한데 바뀌었으니까 이거 출제하겠구나. 그런 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건 저는 말씀을 쭉 드립니다. 근데 뭘 주의하셔야 되냐면 강의하면서 이렇게 자기가 출제위원하고 되게 좀 가까운 무슨 친분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문제를 자기가 조금 뭐 들었다 막 이제 이런 뉘앙스를 풍기면서 막 강의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 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어요. 어딘가에선 누군가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거 들으면 되게 솔깃해요. 왜냐면 수험생들은 불안하잖아. 불안하잖아. 씨. 뭐가 나올지도 모르고 내가 1년 공부 떨어지면 어떡해. 그러니까 그런데 홀린단 말이야. 근데 그거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건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문제를 빼와가지고 막 수험생한테 알려줬다. 그럼 그거 이거 콩밥감이야. 콩밥감. 그 저기 대입에서도 그거 있었잖아요. 국어 아시나요? 아시나? 적어도 되나? L L 그만 적을래. 그만 적을래. 하여튼간 구글 검색해보면 바로 나옵니다. 국어. 그 저기 평가원 문제 빼돌려가지고 그래서 바로 들어갔다 오신 분이 있어요. 이제 여기 별 딱 달고 다시 복귀. 예. 안 돼요. 그런데 휘둘리지 마세요. 그런 거. 세상에는 물론 거짓말하면 안 되지만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존재해요. 그거를 알고 대응을 하셔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의 불안감을 파먹으면서 그렇게 접근하는 건 진짜 나쁘다고 봅니다. 안 돼, 그러면 안 돼. 직업 윤리가 없어. 자, 어쨌든 계속 가봅시다. 자기 구속의 이론적 근거 해가지고 이제 요거 판례가 중요해요. 둘 다 평등의 원칙 이나 신뢰부의 원칙 그러니까 둘 다에서 근거를 끄집어 온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나 이렇게 표현을 해요 판례가 여기 이나 이렇게 근데 and 혹은 오와 둘 다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거를 여기서 이해를 한번 찬찬히 읽으면서 해보세요. 읽어보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판례입니다. 굉장히. 자, 행정규칙 같이 한번 볼게요. 행정규칙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 구속력을 갖는 것 아니므로 처분이 그에 위반했다고 해요.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닌데 다만 재량권 행사의 준칙인 행정규칙이 뭐예요? 재량준칙이죠.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 관행이 이루어지게 되면 관행이 있어야 돼요.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 원칙에 따라서 행정기관은 이제 자기 구속을 받게 됩니다. 발동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없는 한 위반하는 처분은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되어 재량권 일탈 남용한 처분이 된다. 그리고 여기 뭐 자기 구속 그러한 경우에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게 된다. 이런 식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1990년도니까 여기 90년대 존재하지 않으셨던 분도 있죠. 여러분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던 원칙이다. 그러니까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건 위반 아닌 거고 요거 자, 시행규칙 보통 요 별표 이게 별표가 이 표 아니에요. star 이거 아니고 별도의 표 말하는 겁니다. 시행규칙 안에 별도의 표로 행정처분의 기준 이렇게 만든 거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 준칙이다. 시행규칙 안에 별표 요거의 법적 성질은 이거 행정규칙 이렇게 하는 것건 또 나중에 나와요. 그러니까 1회독으로가 안 된다니까. 1회독으로 절대 안 되는 게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나중에 2회독 때 요거 보면 좀 새롭게 느끼게 될 겁니다. 그래서 자 여기 행정청이 여기 굵은 글씨 한번 읽어보세요.
자, 됐습니다. 이제 넘어갑시다. 시간 많이 못 들여요. 자, 적용 영역 해가지고 자기구속의 원칙은 행정청 재량이 인정되는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데 그 중에서도 재량 준칙 요때 중요한 기능을 하죠. 법률에서 행정부의 행정권 행사의 재량을 인정한 영역에서 행정부 내부적으로 재량의 행사 기준을 정한 행정규칙을 제정하여 시행하는 경우에 행정청은 동일한 사안에서 당의 재량 준칙에 따라 행정권을 행사하여 자기구속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런 거 다 제가 쓴 겁니다. 다 제가 쓴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적용 요건 가봅시다. 자, 재량행위 영역이어야 되고요. 수익적 침입 불문하고 동종의 사안이고 동일한 행정청이어야 된다. 이것도 시험에 나와요. 동일한 행정청 내에서 문제되는 것이고 다른 행정청과의 관계에서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기 안양시에서는 이렇게 해줬는데 왜 과천시에서는 그렇게 안 해줘요? 뭐 그런 건 주장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과천시에서 전에 이렇게 했는데 왜 나한테만 특별한 사정 없이 다르게 하느냐 이렇게 주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선례, 사례, 사전에 사례가 필요하다. 행정관행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밑에 판례는 요 지침서 요게 행정규칙이다. 요거만 팁 드릴 테니까 나머지 복습할 때 딱 읽어보시면 돼요. 여러분이 해독해 내셔야 됩니다. 할 수 있어요. 이런 거 딱 해독해내면은 이게 자기가 성장한 느낌을 좀 받게 되실 겁니다. 자, 그다음에 자기구속 원칙의 한계인데요. 이것도 평등 원칙이랑 똑같아요. 선행행정작용이 위법한 것일 경우에는 자기구속 원칙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설사 행정청이 앞전에 했던 작용이 그 법에 위반한 작용이었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에 한 사람은 나한테도 전처럼 똑같이 해주세요. 당신은 구속됩니다. 이렇게 주장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1번 판례. 위법한 행정처분이면은 자기구속력 갖게 된다고 할 수 없다. 보이시죠? 그 다음에 2번입니다. 이제 이 중대한 사정 변경. 이게 인생에 100%라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설사 자기구속의 원칙 요건 다 충족했다고 하더라도 엄청 중요한 사정이 바뀌었다라고 하면 야 미안하다 어쩔 수 없다. 이제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말로 하니까 쉽죠? 자, 그 다음에 자기구속 원칙 위반의 효과입니다. 요거는 앞에 나온 내용들과 똑같은 겁니다.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 요 정도 체크해 놓으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